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복습을 돕고자 촬영하게 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습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는 수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와 학습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해볼까요? 교과서는 여러분들 122쪽이고 그 다음에 학습지는 71쪽입니다. 다들 펼쳤나요? 안 펼치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빨리 펼쳐보세요. 저 여러분들 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펼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단원이 기억이 나나요? 기억 안 나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2학기의 첫 시간으로서 배운 것은 바로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개학하자마자 배운 내용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다 였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단은 우리는 4단원 전체에 대한 개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자, 한반도가 보입니다. 자, 한반도가 보면 엄청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그래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로 전쟁 하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떤 전쟁? 그렇죠. 러시아 제국, 황제가 있는 러시아 제국과 그 다음에 일본 제국 간의 전쟁인 러일 전쟁. 이렇게 총을 맞대고 싸우는 러일 전쟁이 발생했다라는 거였죠. 이 러일 전쟁의 결과 누가 승리했었다? 그렇죠. 바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무슨 표정을 짓고 있죠? 그래, 음흉한 표정을 지으면서 음흉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영향력이 점차 확대돼가는 모습. 이들이 한반도에 대한 독점권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외교권, 인사권, 사법권 등 다양한 중요한 권한들을 상실하게 되면서 대한제국은 실질적으로 식민지나 다름없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 몇 개, 두 개가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게 뭐죠 여러분들? 그래요. 바로 총과 칼로서 싸우자. 싸움을 통해서 우리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운동 하나. 그리고 이쪽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뭐죠? 그렇죠? 볼펜과 책, 즉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명칭이 뭐였냐면 우리 저번 수업 시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총과 칼로 싸우자라는 것은 의병과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의열투쟁이라고 했죠. 의병운동과 의열투쟁. 그리고 한쪽은 애국개몽운동. 애국개몽운동과 의병, 의열투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전개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4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아까 러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 제국이 음흉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한반도에 대한 독점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몇 개죠, 여러분들? 그렇죠, 2개입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세요. 읽었나요? 안 읽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들려요. 읽어보세요. 그래요. 한번 첫 번째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읽어볼까요? 좋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제의 강제 병합을 위한 조약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학습 목표에서 보면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본다 했는데 이 세계사적 흐름 중에서 대표적 사건 하나, 바로 러일 전쟁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러일 전쟁이라는 흐름 속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로 일제 강제 병합을 위한 조약들을 우린 총 5개를 보게 될 겁니다. 그 5개의 특징을 여러분 파악하면 경험치를 쌓아서 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0%였는데 벌써 반을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우리가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따르면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본다라고 했고 그 세계사적 흐름은 바로 러일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러일 전쟁이 발생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19세기 말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해봐야 합니다. 여기 한반도를 보면 우리 주변 국가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던 나라들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중국, 일본, 그리고 어디요? 러시아죠. 당시 중국은 나라 이름이 뭔가요? 정확히는? 그래요. 바로 청나라, 그리고 일본,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자, 청나라의 표정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요. 울상해요. 울고 있어요. 자, 이 청나라 울상을 지으면서 더 위축되고 있어요. 왜 위축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방학 전에 배웠던 무슨 전쟁? 그래요. 청일전쟁이란 거죠.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겼다. 일본이 이기면서 맺은 조약이 무엇이다? 말로 한번 해볼까요? 욕 같은,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이었다라는 거죠.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 청나라는 우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조선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 결과 결국 우승 나라는 어디나?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이 웃으면서 어디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제. 그래요. 바로 조선, 이 대한제국, 이 한반도를 조금씩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발짝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나라가 있었으니 어디였는가? 바로 그래요. 러시아라는 거죠. 이 러시아가 점차 이 동아시아 지역, 이 한반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커지기 시작하니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바로 식민지화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딱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 내가 왔어요. 뿌 하면서 영국이 왔죠. 영국이 일본한테 손을 내밀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영일 동맹입니다. 러일 전쟁 전에 영국과 일본 간의 동맹을 맺은 게 바로 1차 영일 동맹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은 러시아와 세 차례 협약을 통해서 둘 사이에 군사적인 위치를 좀 나눠 갖자, 군사를 좀 무르자라는 내용으로 세 차례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는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냐? 러시아가 군대를 중국 만주 지역으로 군대를 보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한반도 지역으로도 군대를 보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학습지에서 적었는데 드래곤 암포, 바로 용암포라는 거예요. 드래곤 암포, 용암포라는 지역에도 이제는 러시아가 점령하게 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일본은 어떤 결정 내리는가? 그래? 네 알아서 해. 나 포기할래? 아니죠. 이미 일본은 갈 때까지 갔어요. 일본은 이미 이 한반도의 이 조선 땅이 너무나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이 러시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은 어딘가? 인천에 있는 제물포를 공격하고 그와 동시에 1904년 2월 동시에 중국에 있는 여순 또는 류순황을 공격하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1년 만에, 1년 좀 안 돼서 1년 안에 끝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전투가 바로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발트 함대를 격파하는 겁니다. 발트 함대는
러시아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강력한 해군인데 이게 바로 쉽게 깨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업 시간 때 말을 했죠, 여러분들? 이 발탑내가 저기를 돌아서 왔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거 기억이 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 일본이 승리했다. 자, 일본이 승리하는 이 흐름 속에서 일본은 서양 열강들과 세 가지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먼저 한번 같이 말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이름이 뭐죠? 그래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여러분들 대답하고 있나요? 다 들려요, 여기 여러분들? 다 들리니까 반드시 입으로 말을 하세요.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밀약? 그래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가스라라는 일본 사람과 미국인 테프트라는 사람 간에 맺은 비밀스러운 약속, 밀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그렇죠. 영국과 일본 간에 맺은 제2차 영일동맹이란 거죠. 2차 영일동맹.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일본 간에 맺은 러일 전쟁이 끝나고 그 끝남을 맺는 조약인 어떤 조약? 호신, 그렇죠. 호, 츠, 머, 스, 강화 조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각각 조약들의 내용을 확인해 볼 건데 이 조약들을 확인하기 앞서서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세계 열강의 묵인이란 거죠. 세계 열강들이 묵인을 한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디를? 일본이 뭘 하고 싶은데요, 도대체? 그래요. 바로 일본이 한반도를,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 열강들이 묵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무슨 조약들이다? 그렇죠. 다음과 같은 조약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세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누구 간에 맺은 거였다? 그렇죠.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 간에 맺은 조약이었다라는 거고 이 조약에서는 각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서로 인정해 줍니다. 당시 미국이 갖고 있던 식민지는 무엇이었는가? 필리핀입니다. 오늘날 필리핀. 필리핀의 지배를 누가 인정한다? 일본이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인정하기 때문에 어디에 침략하지 않는다? 그래, 미국의 식민지는 어디? 필리핀에 우리는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침략하지 않을게. 너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어떻게 한다? 승인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식민지는 일본도 모른 척 해준다. 묵인해줄게. 대신에 미국아 너희도 우리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도 묵인해줘라. 승인해줘라. 라는 내용으로 맺게 됩니다. 제2차 영일동맹도 어떤 내용이겠어요? 그래요. 비슷합니다. 보면 영국이 어떻게 한대요? 승인한대요. 뭐를? 일본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이익들, 이런 뭐 하는 행동들을 다 승인한답니다. 즉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동들을 영국은 뭘 해준다? 묵인한다는 거예요. 승인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일본은 뭘 어떻게 묵인해주냐? 승인해주냐? 바로 영국이 어느 나라? 영국의 대표 식민지 이렇게 생긴 땅. 그렇죠. 인도란 거죠.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를 지배하는 것을 일본은 인정한다. 승인한다라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을 마지막 마무리 짓는 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 제국정부는 어떻게 한다? 간섭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일본 제국이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런 것들,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위들에 대해서 러시아 제국은 어떻게 한대요? 간섭하지 않는데요. 즉 너희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 지지든 볶든 우리는 손을 떼겠다. 우리는 결국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조약 내용 결과 결국 세계 열강들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대한제국을 어떻게 하는 것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뭘 한다? 묵인한다는 거. 이런 묵인한 결과 일본은 우리 한반도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게 어디에 적혀있죠? 한반도 학습지에 적혀있죠, 여러분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반도에 독점권을 획득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서양 열강들이 한반도에 대한 손을 떼면서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대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것을 신경 안 쓰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맞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침탈을 파악한다는 거고, 그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는 우리는 총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러일 전쟁, 그리고 러일 전쟁과 관련된 조약 3가지. 무엇이죠? 미국과 일본이 맺은, 여러분 말을 해보세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그리고요, 그래서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거죠. 이러한 조약들을 통해서 일본은 우리 한반도에 대한, 우리 대한제국에 대한 무엇을? 독점권을 얻었다는 것이고, 독점권 얻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 다양한 권한들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조약들을, 침탈하는 조약들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로써 첫 번째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바로 국권 침탈을 위한 조약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 조약에는 몇 개가 있었다? 그래, 5개가 있었다. 5개는 다음과 같이 외우면 됩니다. 한일, 의, 정, 서, 병. 자, 여러분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일, 의정서병.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한일, 의정서병. 말하고 있나요? 뻥끗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 때 했습니다. 자, 한일, 의정서병.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틀리는 것 같네요. 먼저 한번 한일, 의정서, 병이 각각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은 무엇인가? 한은 한일, 의, 정, 서를 말합니다. 한일, 의정서. 일은요, 그죠? 제1차 한일 협약을 말합니다. 제1차 한일 협약. 의는 뭐죠? 그죠? 을사늑약이죠. 말을 약간 발음 굴려야 돼요. 을사늑약이죠. 정은 뭐죠? 그죠? 정미칠조약이에요. 서는 그래요. 기유각서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종적으로 조선은 일본의 병합이 되면서 1910년에 병합되면서 식민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일제는 국권을 침탈해 갔는데, 이 국권 침탈 속에서 세계사적인 상황은 어떠했다? 세계사적인 상황은 어떠했다? 그래, 바로 러일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우리 서양 열강들이 묵인을 한 조약 3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나요? 다 같이 말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 두 번째는요, 제2차 영일동맹. 마지막은요, 그렇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란 거죠. 바로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아까 선생님 처음에도 말하긴 했지만 제1차 영일동맹이라고 해서 여기 러일 전쟁 앞에 한번 있어요. 이게 1차고 이게 2차입니다. 2차가 영국의 식민 인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 흐름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을사늑약이 굉장히 불법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황제가 직접 직인을 찍지 않았는데 이게 반포가 되고 시행이 되었다.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고종이 말을 하면서 이거를 세계에다가 알립니다. 을사늑약은 부당한 늑약이다. 부당한 조약이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 3명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어디로? 바로 유럽 네덜란드라는 곳에 헤이그라는 지역으로 3명의 특사를 파견하게 되니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는가? 헤이그 특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헤이그 특사는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걸 빌미로 고종은 강제 퇴위당하게 되고 어린 순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뭘 모르는 어린 순종으로 하여금 정미칠조약 기후각서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기후각서 맺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모든 우리 국권을 침탈하게 된 원흉이 누구한테 있는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에 있다라고 생각한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꼬레하우라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09년입니다.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서 우리의 원흉을 제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0년에
일제에 병합되면서 대한제국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각 국권 침탈을 위한 조약 몇 개? 그렇죠. 5개를 한번 한 표로 파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까 봤던 국권 침탈 관련된 조약을 한 표로 정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총? 옷 입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겁니다, 먹을 거. 먹을 거. 그리고 탄약. 이런 게 잘 전달이 돼야겠죠. 전달. 즉,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보급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이 당시 최신 교통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말? 걷는 거? 배? 아닙니다. 바로 기차입니다. 이 철도를 통해서 전장에다가 빠르게 이쪽에 일본, 러시아가 있겠죠. 이 전장에다가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게 바로 기차였다는, 철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도를 놓기 위한 다양한 군용지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군용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용지로 활용하여서 맺은 조약이 무엇이다? 이게 바로 한일의정서다라는 거죠. 이 한일의정서는 러일전쟁 직전에 국외중립 선언을 그 다음에 선포했지만 이게 결국 일본에 의해서 무마되고 중간에 한일의정서를 맺게 됩니다. 자, 한일의정서를 맺으면서 우리 대한제국에 대한 침탈을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탈을 이빨을 살짝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발톱을 살짝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영 하면서 약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뭐냐?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재정 및 외교 분야에 대해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장악하기에는 아직 눈치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장악하기보다는 옆에서 어드바이스, 조언해주는, 고문해주는 사람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한일협약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고문을 용빙한다. 사람을 뽑아서 쓴다.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고문을 용빙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재정 분야에 고문으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메가타라는 사람이고, 외교 분야에서는 친일적인 성향이 있는 미국인인 스티븐스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우리 한반도에 대한 국권을 침탈해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는 완전히 발톱을 쫙 드러나게 됩니다. 그 배경이 된 사건이 무엇이었다? 그 사건들이 그렇죠, 바로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러일전쟁 중에 맺은 서양 열강들의 묵인이란 거죠. 바로 서양 열강들의 묵인, 승인을 맺은 가스라 헤프트 밀량, 그 다음에 2차 영일동맹,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이란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제1차 한일협약과 을사늑약 이 사이에 조약 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약 3개가 여러분들, 조약 3개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약 3개의 영향으로 완전히 우리의 외교권을 뺏는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을사늑약의 내용은 외교권을 박탈했다. 다르게 말하면 친구 사귈 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친구 하자. 그래, 좋아. 이게 아니라 나 친구 맺을 건데 괜찮아? 아, 괜찮대. 우리 친구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교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 외교권을 감시하고 수행할 기구인 총독부, 아니죠. 바로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고, 이때 초대 통감이 누군가? 그래요.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보호국으로 전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호국, 무슨 의미일까? 그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한반도야, 대한제국아, 너희들 힘 약하잖아. 우리 힘 강한 일본이 너희들 보호해줄게. 너희들이 약하니까 우리가 대신 친구 맺도록 해줄게. 너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대신 외교권을 행사해줄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는 완전히 이제 발톱을 영 하고 드러냈으니 이 외교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을 뺏어가는가? 법을 만드는 입법권, 그리고 사람을 뽑는 인사권, 나아가 군대까지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 조약이 무엇이냐? 바로 정미7조약이고, 그러면 정미7조약은 왜 맺게 됐는가? Why? 왜 맺게 되었는가? 당시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했지만 이게 실패로 돌아간 걸 명분으로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어린 순정이 시켰다는 거죠. 이게 맺게 된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법권 및 감옥에 관한 권리마저도 다 위탁시키는 마지막 조약. 그렇죠. 기유각서가 있다는 거죠. 기유각서를 맺으면서 우리 대한제국은 멸망한 거나 다름없게 되었다는 거고, 그거를 대한제국 멸망했다는 공식적으로 맺은 조약이 바로 한국병합조약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한국병합조약을 맺으면서 대한제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건 본 김에 한번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한 헤이그 특사 파견 관련된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헤이그 특사. 이상설 등은 개초국 네덜란드에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초청받지 못한 것을 항의하고 회의 참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대표단의 방해 공작으로 결국 특사단의 참석 요구는 좌절됐다. 마침내 7월 만국평화회의부에 특사의 실린다. 열강에 의해 보장되고 승인된 대한제국의 독립을 일본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을 사용하여 침해하였고, 을사늑약은 황제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고 대한제국의 관습과 법을 위반했다. 또한 1907년 7월 9일 3개 국어에 능통했던 이휘종이 각국 신문 기자단을 상대로 대한제국의 상황을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되고, 곧 대한제국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주자는 결의안이 채택된다. 이런 비공식적 활동이 성과를 거둬 만국평화회의에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의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기를 기대했으나, 일본을 지지하는 열강 대표들은 의제 채택을 냉정하게 거부했다. 이에 격분한 이준 특사는 심한 물분과 애통함 속에 그만 헤이그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헤이그 특사 대표 이상설은 이준 특사의 장례식을 치른 후 고종의 명으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니까 어떤 생각 들었나요? 다른 대한제국도 이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했지만 이미 서양 유럽, 서양 세력들은 묵인을 하고 있었다. 모른 척했다는 거죠. 이미 양육 강식의 세계로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제국주의 세상에서 대한제국의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는 거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시 3인방이었다면, 특사 3인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의제에 채택도 못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교과서 126쪽이면서도 학습지로는 72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봤나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조약 명칭이 뭔가요, 여러분들? 그래요. 가와 나는, 가는 을사늑약, 나는 정미칠조약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는 을사늑약인 이유는 제2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중개를 이렇게 누르고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맺는 이 권한이 뭐죠, 여러분들? 이걸 뭐라 하죠? 그렇죠. 바로 이게 외교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 2조는 뭘 규정하고 있는 거죠? 외교권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3조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투지하고 직접 한국 황제폐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조도 뭘 말하고 있죠? 통감부를 설치하여 무엇 권한을 외교권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외교권, 그 다음에 통감이란 키워드를 통해서 이 가는 뭘 알 수 있다? 바로 을사늑약이란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나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사항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법령 제정, 통감의 승인을 받으래요. 자, 제4조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서 행할 것.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서 일을 행할 것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권한을 지금 상실한 거 말하고 있는 건가요? 자, 법령 제정, 법을 내는 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자, 입법권이라죠. 입법권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자, 이거는 무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인사권이라 해서 사람을 뽑는 인사권. 대표적으로 어디 자리? 차관 자리. 차관 자리를 지금 우리가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약이다라는 거고, 그 외에 군대를 해산한다는 내용 통해서 이 나가 뭐죠? 한일의 정서 중에 뭐죠? 그래요. 바로 정미칠조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찾아서 답 적을 수 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2번. 나의 조약을 맺게 된 배경을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나 조약이 뭐였나요? 정미칠조약이다 했어요. 정미칠조약 전에는 무슨 조약이었나요? 그래요. 바로 정미칠조약 전에는 을사늑약이었습니다. 한번 이걸 확인해 볼게요. 순서가 한, 일, 의, 정, 서라고 했었고, 이 의가 뭐다? 을사늑약이라 했고, 정이 뭐다? 정미칠조약이라 했죠. 정미칠조약. 맞아, 안 적을게요.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 즉, 정미칠조약 맺게 된 배경이 된 사건 무엇이냐? 아까 우리 영상이 봤던, 어디를 갔던 거? 네덜란드 헤이그를 갔던. 헤이그 특사. 파견과 관련된 파견과 관련해서 서술하면 되겠죠, 한번? 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을사늑약의 무효를 위해서 어디로? 헤이그에 있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지만 고종이 어떻게 됐다? 강제 퇴위했다라는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네,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와 나 조약에서 일제가 강탈한 권리를 서술하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아까 사료를 분석하면서 조항을 분석하면서 다 말을 해줬어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그쵸 외교권을 강탈했다는 거고, 나에서는 인사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인사권과 사법권이 아니죠. 법을
제출하는 입법권을 상실하게 됐다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들. 해서 오늘 모든 학습 내용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국권 침탈을 위한 조약 몇 개? 5개고 그 특징들을 방금 한 표로 확인해 봤었죠, 여러분들. 이로써 우리는 첫 번째 학습 목표와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 복습 영상으로는요, 바로 항일의병운동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